이 주택은 거의 최상급에 가까운 집이며 전원주택 단지 내에 자리 잡고 있어서 도로나 주차장 같은 기본적인 인프라 관리가 정말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2억 원대에서 현재 1억 원대까지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지금부터 이 주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도로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집으로 오는 길은 왕복 2차선으로 넓게 잘 닦여 있는 국도를 따라서 쭉 오면 이 전원주택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와 마주하게 됩니다. 국도에서 마을로 진입하는 순간부터 공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마을 자체가 지리적으로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지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을 입구에서부터 집까지는 오르막길을 올라가야만 본 주택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전원주택단지 내부는 아스팔트로 말끔하게 포장된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포장 상태가 매우 양호해서 차량 이동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본 주택은 전원주택단지 내의 골목길에서 가장 마지막, 그러니까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집입니다. 마지막 집이라는 것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적고 외부 간섭이 최소화된다는 뜻이기에 더욱 조용하고 프라이빗한 전원 생활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주차시설을 보겠습니다. 본건 주택은 골목길의 맨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는 집이기 때문에 주택 바로 안쪽에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주차 공간 덕분에 차량을 주택 가까이에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습니다. 3대 정도 주차할 공간이 있습니다. 다만 이 주차 공간이 개인 소유의 땅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공용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취득 전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설령 개인 땅이 아니더라도 주차에 대한 염려는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주택단지가 조성된 골목길의 초입 부분에 이미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엄청나게 많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주택에 거주하시는 동안 주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일은 없습니다. 이제 주택으로 들어서는 입구, 대문을 보겠습니다. 현재 이 주택은 외부와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형식적인 대문이 따로 설치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대문이 없다고 해서 사생활 침해를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도로의 높이와 주택이 앉아있는 땅의 높이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높이 차이 덕분에 자연스럽게 시선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여 외부 도로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주택 내부와 마당이 덜 노출되는 효과, 다시 말해 프라이버시를 자연스럽게 보호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거주하시면서 좀 더 명확한 경계를 원하시거나 보안을 강화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원하시는 디자인의 대문을 설치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대문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도 충분히 여유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도로에서부터 집으로 향하는 길은 현무암 계단이 평평하게 놓여 있습니다. 이 계단을 따라 한 걸음씩 올라서면 주택과 잘 가꿔진 마당이 보입니다. 이 주택의 마당은 니은자 형태로 시원하게 빠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니은자 구조 덕분에 마당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주택의 양측면을 감싸 안는 듯한 느낌을 주어 포근함을 더해줍니다. 마당의 주된 구성은 푹신하고 푸른 잔디마당으로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뛰어놀기에도 좋고 푸른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기에도 좋은 환경입니다. 특히 잔디밭 위로는 주택의 현관으로 향하는 동선을 안내하기 위해 디딤돌이 일정 간격으로 깔끔하게 놓여 있습니다. 현재 이 주택에 실제 거주자가 살고 계시기 때문에 마당이 정성껏 관리되어 있습니다. 잔디의 상태는 물론이고 주변의 조경수와 화초들이 잘 정돈되어 있어 주택 전체의 생기와 활력이 넘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택의 외관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택의 사용 승인일은 2019년 11월 5일로 지어진 지 이제 겨우 6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매우 깨끗하고 신축급에 가까운 건물입니다. 건축 구조는 경량 철골 구조로 지어져 견고함을 갖추고 있으며 지붕은 따뜻하고 전원적인 느낌을 주는 주황색 점토기와 지붕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간평서에는 이 건물이 단층 건물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1층 지붕 위로 마치 작은 집처럼 솟아있는 부분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 거주 공간으로 활용되는 다락방이거나
혹은 작은 2층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외벽은 모던하고 깔끔한 느낌을 주는 흰색 드라이비트로 마감되어 있으며 일부 구간에는 포인트를 주기 위해 따뜻한 느낌의 벽돌 마감과 흰색 판넬이 조화롭게 사용되었습니다. 창호는 에너지 효율을 높여주는 화이트 이중 하이 샤시를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샤시 주변의 외벽을 고동색의 목재로 깔끔하게 인테리어에 놓아서 흰색 외벽과 주황색 지붕 그리고 푸른 조경이 대비되어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현관문 쪽은 비바람을 막아주고 아늑함을 더해주는 포치 형태로 돌출되어 있습니다. 현관문 앞쪽으로는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빈 공간이 넓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은 바닥이 평평한 시멘트 바닥으로 되어 있고 방수 공사가 회색깔로 처리되어 있어 활용도가 좋습니다. 이 넓고 평평한 공간은 햇볕이 잘 드는 곳이라 빨래를 널어 말리거나 나무를 말리기에도 아주 좋으며 혹은 작은 테이블과 의자를 가져다 놓고 야외에서 차를 마시며 사계절의 변화를 감상하는 티타임 공간으로 활용하기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주택의 측면, 그러니까 마당의 구석진 곳에는 소소하게 작물을 키울 수 있는 작은 텃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텃밭은 가족이 먹을 채소나 상추 같은 것을 적당하게 키울 수 있는 딱 좋은 크기라서 전원 생활의 로망인 자급자족의 기쁨을 누리기에 충분합니다. 거실 앞쪽으로 시선을 돌리면 데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데크 위로는 햇볕을 가려주고 비를 막아주는 차양막이 튼튼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주택 바로 뒤쪽으로는 제시외 건물 기역이 별도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제시외 건물 기역은 주로 다용도실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 역시 경량 철골조의 판넬 지붕을 올린 단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큰 샤시문이 설치되어 있어서 이쪽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출입이 가능합니다. 이 다용도실의 면적은 41제곱미터이며 12.403평으로 꽤 넓은 공간을 제공하여 넉넉한 수납과 함께 다양한 작업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시외 건물 기역의 앞쪽에는 또 하나의 매력적인 외부 공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평평하게 시멘트 바닥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테이블을 놓기에 아주 좋으며 이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티타임을 갖거나 친구들을 초대해 바베큐 파티를 즐기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옹벽 쪽에는 야외 주방인 아궁이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아궁이는 오랜 시간 동안 정성껏 끓여야 하는 사골이나 국 요리 등을 할 때 실내 주방의 냄새를 들이지 않고 편리하게 조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택 외관은 깔끔하고 견고하며 다양한 외부 공간들이 섬세하게 마련되어 있어 전원 생활의 편리함과 낭만을 동시에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완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본건이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는 토지에 대한 정보를 지적도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본건 주택의 토지는 총 한 필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적도상에서 기호 1번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지목은 대지이며 현재 단독주택 건부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토지의 모양은 건축을 하기에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 직사각형 형태로 군더더기 없이 아주 잘 빠져 있습니다. 이 토지의 경계는 담장과 조경석, 그리고 심어놓은 수목들을 통해서 명확하게 표시해 놓았기 때문에 경계 침범이나 분쟁의 여지 없이 깔끔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본건 토지의 북측으로는 폭 약 4m에 달하는 포장도로와 직접 접하고 있어서 차량의 진출입이 매우 용이합니다. 이 땅의 면적은 총 637.8제곱미터로 평수로 환산하면 192.935평에 달하는 아주 넓은 면적입니다. 거의 200평에 육박하는 넉넉한 크기 덕분에 넓은 주택과 여유로운 마당 그리고 텃밭까지 모든 것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이 토지의 용도 지역은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택 내부 구조를 짐작할 수 있는 건물 평면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쉽게도 주택 내부의 상세한 방 배치나 구조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건물의 면적 정보를 토대로 내부 구조를 충분히 합리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주택의 면적은 114.49제곱미터로 평수로 환산하면 34.633평에 해당하는 꽤 넉넉한 크기의 주택입니다. 이 면적과 일반적인 전원주택의 구성을 고려해 볼 때 이 집은 현관을 중심으로 주방과 거실이 넓게 배치되어 있고 여기에 방이 3개, 그리고 화장실이 2개,
또한 수납을 위한 베란다와 창고가 포함된 구조로 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앞서 외관 구조에서 살펴보았듯이 1층 지붕 위로 지붕이 솟아있는 부분이 명확하게 관찰되었기 때문에 이 주택에는 아마도 가족들의 취미 공간이나 수납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락방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주택의 거실은 넓은 창을 통해 햇빛이 잘 들어오는 서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서쪽 방향의 거실은 해질녘까지 따뜻한 햇살이 오래 머물고 특히 노을이 질 때 아름다운 풍경을 실내에서 감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임차인 현황을 보겠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상 기록된 임차인은 현재로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곧 이 주택에 대한 권리 관계가 매우 깔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현재 이 주택에는 소유자 본인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낙찰 후 물어줄 돈이 없어 보입니다. 이 주택이 위치한 주변 환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 일대는 본건 주택과 같이 흰색 외벽과 기와 지붕을 가진 비슷한 형태의 단독주택들이 모여 이루어진 주택지대입니다. 이러한 단독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동시에 주변은 임야로 둘러싸여 있어 도심의 번잡함과는 거리가 먼 한적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아름다운 전원주택 단지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집의 또 다른 매력은 바로 산책로가 매우 가깝다는 점입니다. 주차장 바로 옆을 보시면 작은 계단이 보이는데 이 계단을 따라 조금만 올라가면 바로 산으로 연결되는 산책로가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맑은 공기를 마시며 가벼운 등산이나 산책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단지는 산에 위치한 전원주택단지이기 때문에 주변 임야지대에는 간혹 묘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묘들이 가려져 있어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각적으로 불편함을 느끼실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지역 주변으로는 낙동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주택의 주변 환경은 깨끗하고 조용하며 산과 강이라는 훌륭한 자연경관이 조화를 이루는 쾌적하고 자연 친화적인 입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주택의 위치와 대중교통 및 생활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버스 정류장을 이용하시려면 아쉽지만 조금은 걸어가셔야 하는 위치입니다.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는 911m로 측정되며 성인 걸음 기준으로 도보 13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정도면 아주 멀지는 않지만 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거리입니다. 더욱이 이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는 하루에 단 4차례만 다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배차 간격이 매우 길고 운행 횟수가 적기 때문에 사실상 이 주택에 거주하시면서는 대중교통에 의존하기보다는 개인 차량을 이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고 효율적입니다.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마트와 같은 편의시설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마트까지의 거리는 4km이며 개인 차량을 이용하실 경우 단 7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위치입니다. 10분이 채 걸리지 않는 거리에 마트가 있다는 것은 전원주택의 입지 조건치고는 생활하기에 상당히 편리한 환경입니다. 급하게 필요한 물건이 생기거나 정기적인 장보기를 할 때에도 큰 어려움 없이 짧은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기 때문에 전원 생활의 고립감을 최소화하면서 도시의 편리함을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는 균형 잡힌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주택은 지리적으로 문경, 예천, 김천, 구미, 대구, 보은 등 여러 주요 도시들과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인접해 있어 광역적인 생활권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경까지는 문경시청 기준 25km로 자차 26분 소요됩니다. 예천까지는 예천군청 기준 36km로 자차 41분 소요됩니다. 김천까지는 김천시청 기준 50km로 자차 50분 소요됩니다. 구미까지는 구미시청 기준 51km로 자차 48분 소요됩니다. 대구까지는 군위군청 기준 54km로 자차 50분 소요됩니다. 보은까지는 보은군청 기준 71km로 자차 1시간 4분 소요됩니다. 이처럼 주요 도시들까지 대부분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도시 생활권과 완전히 단절되지 않고
주말 나들이나 업무상 이동에도 큰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건 정보입니다. 종목은 단독주택이며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1653입니다. 감정가는 2억 5,026만 4,600원에 책정되었습니다. 본건 주택 있는 땅 평당 가격은 25만 1,241원에 책정되었으며 제시외 건물 제외 주택 평당 가격은 535만 5,396원에 책정되었습니다. 최저가는 1억 7,518만 6천원이며 보증금은 1,751만 8,600원입니다. 주소 위치는 경상북도 상주시이며 상세한 주소는 더보기를 참조해주세요. 토지 평수는 192.935평이며 건물 평수는 제시외 건물 포함 47.036평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2019년 11월 5일이며 매각일자는 2025년 12월 9일 화요일에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이 신축급 전원주택은 2억 원대에서 1억 원대까지 가격이 하락한 상황입니다. 본건은 전원주택 단지 내에 자리 잡고 있는 특성 덕분에 개인이 신경 쓰기 어려운 단지 내부의 도로 포장 상태나 주차장 관리가 매우 잘 되어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단지 주민들을 위한 쓰레기 분리수거 및 배출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단지 전체의 환경이 청결하고 쾌적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공동관리의 이점을 최대한 누릴 수 있는 환경입니다. 주택 자체의 만족도 역시 최상급에 가깝습니다. 집 바로 옆에는 맑은 공기를 마시며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산책로가 연결되어 있고 집 안에는 니은자 모양의 넓고 푸른 잔디 마당이 있습니다. 가족이 먹을 채소를 직접 키울 수 있는 텃밭도 마련되어 있고 야외에서 특별한 요리를 할 수 있는 아궁이 그리고 바베큐 파티 공간까지 전원 생활에 필요한 모든 로망을 실현할 수 있는 시설들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건물 자체도 지어진 지 6년밖에 되지 않은 깨끗한 주택이며 토지 면적도 192평으로 넉넉합니다. 거의 최상급에 가까운 전원주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